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한 3, 4일 정도 하락이 강하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기본적으로 하방 조정은 빠르게 좀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이평선 뚫고 내려가면서 일단 1차적으로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손절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개파락이 나오면서 크게 빠졌기 때문에 손절을 치기에는 조금 많이 내려간 구간이긴 했어요. 자, 그래도 원칙대로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자,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즐기고 있다가 단기적인 이평이 무너지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자, 어차피 1, 2주 정도 보유를 하시는 스윙 투자자라면 여기서 손절이 나가는 게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역배열 하락장이 아니라 정배열 상승장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수가 있고, 자, 최대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전략으로 자, 이렇게 손절이 나가야 되는 구간에서 전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현금화를 해두시고 지지 구간을 확인한 뒤에 비중을 늘려서 평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 자, 일단 우리가 하나의 지지 라인이 잡혀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즉 이전에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이 전고점 라인이 지금은 하나의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위쪽에서 저항이 되던 구간은 자,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본적인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을 해서 살펴본다면, 지금 저항으로 움직이던 이 구간을 돌파를 한 뒤에 다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신다면 실제로 지금 여기서 한 2, 3일 동안 지지가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두 번이나 연속해서 아래 윗꼬리가 생긴 모양새이기 때문에 하방을 향한 압력이 어느 정도 존재를 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을 자, 오늘 만약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반전시키면서 자, 일반적인 지지 구간이라던가 혹은 아랫골이라던가 혹은 양봉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정 심리가 상방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게, 자, 2시간 봉을 좀 살펴본다면, 자, 120분 봉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실제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가, 그쵸? 지금 이 구간 인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 실제로 여러가지 보조 지표들도 어느 정도 심리적인 하방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매수 기회가 오고 심리 전환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혹은 1월 말까지 한 1, 2주 정도의 기간을 또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하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시고 어떠한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뷰들, 이렇게 조정이 3, 4일만 나와도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도 갑자기 무슨 1월에는 조정이 온다, 상반기 뭐 바닥 뭐 찍고 온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이 단순하게 우리는 접근을 하면 됩니다. 두려우실수록 심리를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심리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락이 나왔네. 그럼 지지 구간이 어디지? 첫 번째 주요 지지 구간이 제가 짚어드린 이 구간, 즉 14,400선. 자, 여기가 그럼 지지 구간이네. 그럼 여기서 과연 시장이 무너지는지, 지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거기서 상승이 나오는 첫 양봉이 확인이 된다면, 자, 그때 다시 투자를 하면서 평단을 낮춰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 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구간이 만약에 강하게 오늘 돌파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지지 구간으로는 단기적인 5, 60일선 정도가 있겠죠, 이평선상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더 큰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구간이 돌파 당할 때는 어느 정도 또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런 식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배열에서 내가 장기적인 보유를 가져가고 있다면 뭐 이때마다 다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5%면 15% 이렇게 현금 비중을 늘리는 구간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려주시고 뭐 저는 이 하락하는 와중에 계속 사는 건 그렇게 비추를 합니다. 이거야 뭐 당연히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해봤자 뭐 보통 1000에서 뭐 5000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여기다가 100씩 매번 넣는다는 거는 사실 뭐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야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분할하기도 어렵고 사실 1000에서 뭐 2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또다시 쪼개서 뭐 계속해서 수수료 내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더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주요 추세 라인이 뚫릴 때는 일단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만 확보를 하면서 조금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시고 그것이 반전되는 기회가 왔을 때 뭐 제가 어느 정도 시그널을 드리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최저 하단부 혹은 지지라인 인근에서 평단을 낮춰주는 그러한 식의 접근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 자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던 요 14,000 구간이 지금은 지지 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어느 정도 이 인근으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이 날 수가 있는 모습이고 그거는 지금 전체적인 모든 시장의 모습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S&P 500도 자, 요 16,000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자, QQQ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여기 전고점 인근이 지금 QQQ 같은 경우는 좀 비슷했기 때문에 자, 2003년의 고점이었던 요 두 번의 저항 라인이 나왔던 이 구간이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3배 레버리지를 한다면 이게 크게 느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1배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조정이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한 4, 5%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뭐 일주일 정도 추가적으로 보유한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원지수의 변동폭을 보면서 내가 이것이 시장의 쇼크가 될 만한 움직임인지 그게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일상적인 조정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를 체크하면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SOXL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51선 인근에서 거의 접근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꽤 어려움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하락분을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으셔야 되고 이러한 주요 지지 라인이 이제 근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5, 61선이나 지금 보시는 듯한 요 지지 저항 라인이 어느 정도 근접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금 매도를 내기보다는 지금 여기까지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지수가 제가 말씀드린 1차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보유하면서 다시 반전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전량 매도, 뭐 전량 숏 이런 식의 전략은 지금 같은 상승 혹은 정배열장에서는 계좌 녹이기에 딱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을 그래서 보자면 지금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해요. 왜냐하면 역배열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전체 1위주라는 그 위상 자체가 조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플은 좀 하락폭이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입평이 장기입평을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애플은 조금 조정을 요 170 라인이나 요 라인에서 한번 겪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은 단순히 가격 조정뿐만이 아니라 시간 조정이란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은 시간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자, 지지라인을 잘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 232달러 지지라인 계속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230달러 라인만 지켜준다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자,
$230 라인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지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금 정배열로 가려고 하다가 한 5, 6%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왜냐면 자, 지지라인 인근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풋옵션을 많은 비중으로 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지지라인 인근에서는 또 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빅스가 이렇게 주춤한 이유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어떠한 흐름이 있어서 정배열에서는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배열이 잡혀있다는 얘기는 이 인근, 즉 정배열 지지라인 인근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반대로 숏을 탔던 사람들은 요 인근에서 가지고 있던, 자, 요 단기 이평이 무너지면서 들어갔던 숏을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심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1차적인 이 구간과 뭐 5, 60일선, 뭐 길게는 200일선까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흐름들을 주요 지지라인으로 잡으시면서 그때마다 내가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놓겠다. 그리고 그게 뚫렸을 때 생긴 현금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단기평으로 복귀하는 구간에서 내가 비중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해주신다면 사실 하락에 있어서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도 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전체적인 시장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고, 자, 지금 선행하는 지수로 닥스, 자, 독일 지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지지가 조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반전이 나와준다면 뭐 미국 시장도 단기적인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더 이어져서 하방을 뚫고 내려가더라도 주요 지지라인마다 내가 현금 비중을 기계적으로 그냥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늘려놓은 뒤에 기회가 왔을 때 평단 낮춰서 장기 보유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뭐 크게 흔들림 없이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현금 들고 아마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하락장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